이번에는 심리극과 관련해서 병적 자발성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발성을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이라고 짧게 정의합니다. 제가 목격한 자발성이 높은 사람은 연극적인 방법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인공 경험의 욕구도 있었고, 주연, 조연에 상관없이 역할을 맡아 연기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 아담 블래트너는 자발성을 활력이 넘치는 신체적 상태, 대인관계적 혹은 집단적 몰입을 포함하는 마음의 상태, 창조의 준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내 발로 직접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자발성을 갖고 심리극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하는 심리극의 경우 참석자 중에는 치료자나 다른 환자들의 권유를 받아 참석하거나 호기심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쨌거나 최소한의 자발성을 갖고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심리극에 참석한 누군가를 통해 갑자기 심리극에 대한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성의 관점에서 심리극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심리극에 함께한 누군가의 자발성이 잘 발휘되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심리극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극에 대한 관심과 참석에 대한 의욕은 강하지만 그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심리극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병적인 자발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개입합니다. 티안 테이트는 병적 자발성에 대해 새롭지만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하는 심리극에서는 병리적인 문제가 병적 자발성으로 연결되어 심리극의 진행을 끊거나 와해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인데, 심리극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늘 이분들에게 개입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분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서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병적 자발성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곧바로 개입하고 가급적 병적 자발성을 심리극의 유용한 언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애씁니다만, 심리극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개입해서 차단합니다. 저는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심리극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거나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해서 공표하는 관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객을 오지랖이 넓고 말이 많은 가짜 역술인 역할을 맡은 사람, 줄여서 가짜 역술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저는 가짜 역술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판단하면 더 큰 폭언이나 실언을 하기 전에 발언을 끊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왜 제가 발언을 끊었는지 설명하고 가급적 경청의 태도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뒤 심리극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존심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흥분 상태에서 마구 내뱉었던 자신의 언행에 대한 사후 죄책감을 덜 갖도록 고려하고 홍수처럼 넘쳐흐르는 발언에 적절하게 응대하려다 보면 그 짧은 순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매주 진행하는 정기 심리극에서 마주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두 사람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역술인의 역할을 맡았을 뿐 아니라 심리극 진행자의 역할까지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 사람들에게 연기를 지시하거나
자신은 지나치게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거나 심리극 진행에 마음대로 참견하고 간섭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관객들이 불편함을 표현하자 자발적으로 심리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부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리극 진행을 끊고 음담 패설을 포함한 여성 비하 발언과 부적절한 자기 생각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나이를 운운하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분은 다른 집단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동안 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두 사람이 심리극을 통해 병적 자발성을 의미 있는 자발성으로 전환해서 심리극 시간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경청하며 좀 더 세련되게 소통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짜 역술인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극이라는 비약물적인 방법을 통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심리극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심리극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될 날이 오기를 믿고 기다립니다. 저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 심리극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아담 블래트너는 병적인 자발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심리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모레노를 예로 들었습니다. 모레노의 격렬하고 비생산적인 행동들이 병리적 자발성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심리극 진행과 상관없는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꺼내거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계속 제시하거나 주인공과 관객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디렉터의 모습은 또 다른 병적 자발성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적 자발성은 디렉터, 주인공, 보조자, 관객에 상관없이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